깨어있는 올곧은 정신으로 인생을 누구보다 값지게 살아가셨던 수행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선한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지대방 산책 이 시간 해암 스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해암 스님 상좌로 출가하셨던 원각 스님의 행자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행가 시절을 좀 하다가 이제 끝쳤는데, 그래, 원각 스님이 현재 해인사, 해인총인 방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해암 스님, 해암 큰 스님의 제자들이 한 50여 분 되고, 대부분이 해암 선사의 제자들은 그 선방에 수자로 있는데, 그래도 원각 스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대호 스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해암 선사를 모셨죠. 특히 해인사, 남해 용문사, 지리산 상무주와 박가사, 칠부람, 백장암 등에서 여러 철을 원각 스님이 함께했죠. 그 원각 스님이 출가 48년 만에 해인사가 돌아와서 스승을 뒤를 이어서 방장이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방장, 의사 방장 하시는 분이 원각 스님이잖아요. 제가 그 해암평전, 해암스님의 일대기를 방송하기 전에 원각 스님을 찾아가서, 원각 방장을 태설당에 찾아가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우리 스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다. 그래서 좀 잘해더라고. 이런 부탁을 직접 저한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방송을 하고 있죠. 원각선사는 항상 납자들에게 사주는 분별심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간절히 애써야 한다. 중도 연기를 확실히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 공부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상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암스님께서는 1969년도 공안거를 태설당에서 이렇게 3년 격사를 했는데, 네. 태설당이 어떤 곳입니까? 해인사는 3개의 선방이 있는데, 태설당, 선설당, 조사전. 해암스님께서는 이 태설당은 옛날에 경허스님이 살았던 곳입니다. 네네. 경허스님께서 직접 사암을 사시면서 결사문을 지었어요. 결사문에 3가지를 제시했는데, 결사문 3가지 제시는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것, 스스로 깨닫고 닦는다는 것, 정법 교화가 후대까지 개정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결사문을 통해서 필경에는 구한말 난세를 정법으로 구현하고 미래의 종토를 가꾸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복 노수님께서도 해인사 태설당 얘기를 홍종했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전 성현들도 대장부요. 나도 대장부인데 왜 나는 깨치지 못하는고 하면서 분심을 내며 태설당 기둥에다가 머리를 찢고 네. 얼음을 입에 물고 정진했다고 그래요. 경복노사는 시시로 때때로 망상과 졸음으로 하두를 놓칠 때는 자신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하두가 안 될 때는 실망하고 그 해인사 장경각 뒷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소나무를 가서 실컷 울고 나면은 업장이 소멸되어 하두가 선선적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수자는 하두가 안 들리면 실컷 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두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뒤에 해암스님이 3년 결사를 할 때 항상 머리 수염을 깎았다고 해요. 머리나 수염을 길렀다고 그래요. 그 깎을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용맹정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수자들이 용맹정진을 선열당에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해암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죽비를 쳐주지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용맹정진하다 죽은 놈 못 봤어. 네. 죽는다면 용맹정진하다가 죽는다면 그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 없어. 네. 정진하다 죽는 스님이 있으면 내가 하장해줄게.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용맹정진 할 때 태설당에 눈이 왔을 때는 눈밭에서 종종 스님들이 누워서 자면은 누워가지고 하두를 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해암스님은 젊은 선사들에게 시간을 눈동자처럼 아껴 쓰라고 평생 가르쳤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해암스님 일생에 보면은 네. 해암스님께서는 해인사 주지를 4개월 한 적이 있어요. 4개월. 사판 일도 하셨던가요? 네.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해인사 주지가 누구였냐면 그 인욕보살을 하시는 지월로 스님께서 했잖아요. 네. 했는데 지월로 스님이 주지할 때 해인사 방장에 성철 스님이었잖아요. 성철 스님은 저도 여러 차례 모시고 살아봤지만 첫째가 수자를 칩니다. 수자를. 그래서 그 지월 스님 상자 중에 고성 스님이라고 총무 스님이 있었는데 네. 사중이 어렵다 보니까 사중사일이 어렵다 보니까 수자들을 쉽게 말해서 과일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전보다는 좀 잘못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수자들이 지금 총무는 수자들을 우습게 한다고 대중공사를 붙였어요. 그런데 대중공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냈는데 그때 선방에 그 사랑하며 용서하며 저자 향봉 스님, 그 다음에 백운 스님, 그 다음에 하암사 주지를 했던 종원 스님 등등이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총무 스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꽃갱이로 총무 스님 방을 파버린 거라. 아이고. 해인사 꽃갱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거창에 그 검찰청이 있었잖아요. 거창 지원에서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인사 사건이 커지니까 그 총무스님의 은사인 지열로 스님께서 상자가 대중을 시범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주지를 사표를 낸 거라. 물러나셨군요. 네,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인사 지열로 스님의 후임 주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방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용맹정리로 일종씩 하는 해암 스님께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께서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해인사 주지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가 그 주지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4개월 하시다가 열쇠 꾸러미를 주지에 놓고 새벽에 공항사로 떠나버렸거든요. 그래 해암 스님의 해인사 주지 파교라는 게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두실 때 열쇠꾸러미를 놓고 이제 봉암사로 가셨군요. 새벽에 이제 봉암사를 끊어 도망갔죠. 네. 사실 사실 해인사 주지는 거쳐갔습니다. 근데 예, 워낙 수행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주지소임에 그 또 하셔야 되는 임무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수행이 안목이 있다니까 본인이 이제 어려울 때 해인사 주지를 잠깐 맡고 네. 본인이 떠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주지를 잘하겠지 이런 선견지명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지 통강 쉽게 말해서 수행 표소로 다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은 낮에는 사찰 업무 하시랴 또 밤에는 정진하시랴 네, 그렇죠. 바쁘셨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암 스님에 대한 말씀 전해주시다 보니까 스님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지금까지 지대방 산책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